이강까지 좀 어렵고 힘드셨나요? 아니면 쉬우셨나요? 그래도 우리 끝까지 이번 주도 열심히 화이팅 하도록 해요. 자, 이번 3강에서는요. 대내에서도 특히 안쪽 면하고 아래면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할 거예요. 자, 여기서 첫 번째 이 안쪽 면을 먼저 공부를 하실 건데, 이 안쪽 면에선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배우지 않았던 고랑하고 띠, 이랑을 조금 더 추가적으로 배우셔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익히 저랑 공부하면서 들으셨던 이 부분이 어디냐면 내들보예요. 이 내들보를 기점으로 해서 이 위에 이렇게 볼록볼록 튀어나와 있는 여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띠고랑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그 바로 밑에 있는 이 부분은 우리가 띠이랑이라고 하고요. 이 띠고랑은 나중에 이렇게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두 쪽으로 나누어지게 되는데 이 부분은 다시 정리를 해서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에 세발톱 고랑이라고 있는데요. 이 세발톱 고랑은 뒤통수 옆 중간 지점에서 여기 마루 뒤통수 고랑이 있죠? 여기 내려오는 것과 이렇게 마주치는 거예요. 이 부분이. 그럼 여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은 세발톱 고랑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기가 삼각형 모양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가 이 부분을 쐐기 부분이라고도 합니다. 그 다음 그 밑에 보면 우리가 이 손해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하나가 더 고랑이 하나가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은 밑에 세발톱 고랑 밑에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격고랑이라고 해요. 이때는 여러분들 상상력을 좀 발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 손해가 없다 생각을 하시면 밑에 있다라고까지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쪽 이렇게 있는데 이 밑에 부분을 우리가 해마이랑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그 위에 선이 하나가 있는 것은 해마고랑이라고 하고요. 우선 여러분들이 이 부분까지만이라도 이해를 하시고 다음 제가 정리해 놓은 것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선 내들보가 어디라고 그랬어요? 여기 찾으셨죠? 이 부분은 여러분 대뇌가 양쪽으로 있을 때 어때요? 연결해주는 부분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는 양쪽 대뇌 방구 겉질을 연결한다 라고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죠. 그래서 여기는 신경다발 구조로 구성이 되어져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내들보 고랑에 의해서 대뇌 방구와 구분이 되어져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어렵지 않으실 것 같아요. 그 다음 내들보 고랑과 내들보 팽대 주위에 돌아서 치아이랑이 있는데 치아이랑은 여기서 관찰이 어려워요. 왜냐하면 안쪽에 있는 핵군인데요. 이 안쪽에 있어요. 그 다음에 해마가 여기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 사이를 연결이 되어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즉 내들보하고 해마와 치아이랑 쪽이 연결이 되어져 있구나. 이 정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거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그 다음 띠이랑인데 제가 띠이랑은 어디라고 했어요? 이 부분이라고 했던 거 기억하시죠? 이 부분이다. 근데 이 띠랑은 나중에 두 개의 고랑으로 갈라진다 라고 했는데 쐐기 부분이라고 제가 설명을 했던 게 한번 있을 텐데 이 쐐기 부분이 여기를 삼각형을 나눠서 여기 쐐기 부분이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여기까지 가면서 두 군데로 갈라진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죠. 그 다음 여기서는요, 이 띠이랑의 가장 큰 또 특징 중에 하나가 이 내들보랑 평행하게 뻗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특징적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 다음에 여기 내들보가 있고 그 위에 띠이랑이 있었던 거 기억하시죠? 여기가 띠이랑이었는데 이 띠이랑은 우리가 둘레엽이라고 얘기하는 그 부위의 하나의 구성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둘레엽은 구성이 어떻게
기능이 어떠냐면은 여러분 기본적인 감정에 대해서 되게 충실한 게 반응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자, 그 다음 세발톱고랑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어딘지? 세발톱고랑. 자, 세네 이쪽 부분이었던 거 기억하시죠? 이 부분에서 이렇게 나누어진다라고 했는데 여기가 세발톱 고랑이다 라고 해서 마루 뒤통수 고랑하고 쭉 연결해서 중간 지점이 연결이 되면 여기가 삼각형으로 이뤄서 이거를 세기 부분이라고 한다. 즉 삼각형 영역이에요. 그러나 이 중간 여기 사각형이 모여진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었던 거 기억하시죠? 이 부분은 사각형 영역의 세기 앞 부분이라고 우리가 명칭을 지은 거죠. 그럼 곁이랑은 어딜까요? 곁이랑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여기 세발톱 고랑 그 밑에 손해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그 밑에 있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여기는 세발톱 고랑 아래쪽에 존재한다. 그런데 이 부분은요, 디네 고랑으로 연결이 돼 있다. 이 정도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이 곁이랑 같은 경우는요, 세기이랑이 안쪽에 존재가 되는데요. 이것은 앞쪽으로 주행하면서 해마이랑과 다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즉, 이 부위가 지금 확대가 되어져 있지 않지만 전반적으로 다 얽힌 조직처럼 연결이 돼 있다. 이 정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이 부분에서 더 어렵지 않게 넘어가실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 해마이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해마이랑 어디라고 그랬어요? 이 부분이라고 했던 거 기억하시죠? 이 해마이랑 같은 경우는요. 해마고랑 바로 위에 있다고 그랬죠? 해마고랑과 가쪽 고랑 사이에 위치되어져 있다고 보시면 되세요. 아마 3차원적으로 제가 설명을 못 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부분이 좀 어려울 수가 있는데 이 해마라는 것이 여러분들이 뭐 이쪽에는 뭐가 있고 이쪽에 뭐가 있고 이렇게까지 생각을 하지 마시고 해마 구조가 이 내들보 밑에 있는 구조구나 이 정도만 생각을 하시면 저희 분야에서는 그렇게 어렵지 않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일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해마이랑 같은 경우 뒤쪽에는 띠이랑과 쐐기이랑과 연결이 돼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띠이랑 어디 있었어요? 띠이랑 여기 있죠. 이게 다 안쪽으로 들어가야 돼요. 이 겉에 다 연결이 돼 있는데 다른 구조로 안 보이기 때문에 이걸 걷어냈을 때 연결이 되어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시고요. 그 다음에 앞쪽 부분은요. 조롱박엽의 일부가 존재하여서 고랑으로 끝난다라고 보시면 되시죠. 자, 마지막 우리가 아래쪽을 볼게요. 이 아래쪽에서는 여러분들 이제까지 보지 못했던 것들이 좀 있어요. 우선은 내신경이 보여지는 거죠. 내신경은 여러분들 시각도 보이고 후각도 보이고 그렇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또 하나가 뭐예요? 여기가 뭐예요? 다리내. 여기는 어디예요? 숨내. 여기는 어디예요? 소내. 여기는 관자엽. 여기는 이마엽이 되는 거죠. 자, 이거를 하나하나 좀 써보도록 할게요. 여기는 소내가 되고요. 여기는 숨내. 그 다음에 여기는 다리내가 되고요. 여기는 관자엽이 되고 여기는 이마엽이 되죠. 그리고 이걸 기점으로 해서 여기와 여기는 대뇌 방구로 나누어진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여기 볼록 튀어나와 있는 게 이 모습 보이시죠? 여기가 어디냐면은 후각을 맞는 후각 감각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후각망울이라고 하고요. 밑에 있는 요 뾰족하게 줄로 나누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후각신경이라고 해요. 여기가 눈이죠. 눈을 이렇게 내려오는 건 시각신경이고요. 여기가 교차를 한다고 해서 여기를 뭐라고 하냐면 시신경 교차라고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내려올 때 여기 보면 볼록 튀어나온 거 동글레미가 하나가 있죠. 이게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내하수체. 이 밑에 있는 부분은
마찬가지로 시각과 연결되어 있는 거라서 시각노. 여기 뭐예요? 볼로 주머니 두 개가 하나 있는 거, 콧구멍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있죠. 이것을 우리가 유두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이 유두체 바로 밑 뒤에 있는 영역을 우리는 중간내라고 하죠. 자, 여기까지가 후면에서 관찰하는 것들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자, 근데 여기 또 여러분들 배우신 것 중에 또 하나가 나와요. 이 오른쪽과 왼쪽을 나눴던 이 경계선이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대내 세로 틈새라고 했던 거 기억하시죠? 자, 이것까지 우리가 관찰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죠. 자,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해볼게요. 대내 세로 틈새 같은 경우는 어디예요? 여기 오른쪽과 왼쪽을 구분했을 때 여기가 우리가 대내 세로 틈새라고 하는데, 이게 끝까지 내려가 가지고요, 종말판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좌우를 구분을 하는 거고요. 이 종말판 끝 부분에는 시신경 교차, 아까 여기 교차하는 부분이 있다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이 교차하는 부분에 시신경 교차, 시각신경 교차 부분하고 시각신경, 시각노가 형성이 되어져 있어요. 즉 끝에까지 내려가면 종말판이 있는데 그 위에 덮고 있는 게 이러한 구조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시각신경 교차의 가쪽에는 많은 혈관이 통관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통과하는 이 부분을 앞간 통질이라고 하고, 뒤에는 회색 윤기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거를 좀 더 이 부위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더 해보면은요, 시각신경교차, 즉 여기 시각신경교차의 가쪽에는요 많은 혈관이 통과하는 앞각 통질이 있고, 뒤에는 회색 윤기가 있어요. 즉 이것을 걷어냈을 때 뒤쪽에는 회색 윤기라는 부위가 있는 거죠. 그 회색 윤기는 우리가 여러분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저희 과제 중에 우리가 뇌가 발달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뇌실이 있는데, 이 CSF, 즉 뇌척수염이 영역이 흐르는 순서가 어디 있냐면 가쪽 뇌실이 있고 3뇌실이 있고 4뇌실이 있었던 거 기억하세요? 거기서 세 번째, 즉 셋째 뇌실 아래의 일부를 형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깔때기 모양으로 끝나는 것처럼 이렇게 모양이 만들어진다라고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은 나중에 뇌하수체 부분하고 연결이 되는데, 우리가 뇌하수체 부분은 어디 있었어요? 여기가 뇌하수체였죠. 이 부분으로 연결이 되고요. 뒤쪽에 두 개 용기는 유두체의 시상합으로 일부가 되는 거예요. 즉 이 부분이 깔때기처럼 냈는데, 이 부분이 시상합, 뇌하수체 쪽으로 연결이 되면서 뒤쪽으로는 뭐랑 또 연결되는데, 여기가 뭐였어요? 유두체였는데 유두체하고도 연결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죠. 또한 이 유두체 같은 경우는요, 다리 사이 오목 앞쪽 경계를 형성을 하게 되는데, 즉 다리, 여기 뭐예요? 다리내죠. 이 다리내 안쪽을 경계선을 해서 다리 사이 오목 앞쪽 경계예요.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쉽게 생각하면 우리가 중간내가 있고 다리내가 이렇게 돼 있으면 이 경계선을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죠. 이 경계선에서는요, 즉 중간내하고 대내 다리의 경계를 지어주고, 이쪽에서는 눈돌림 신경이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거는 시신경 쪽에 가서 더 많이 다뤄질 거예요. 자, 그 다음 여기서 그 다음에 우리 여러분들이 발견할 수 있는 게 여기 다리내예요. 그쵸? 이 다리내는요, 밑으로 가로 어느 쪽이에요? 즉 가로로 주행하는 신경선 유주, 이렇게 주행하는 다리내가 이렇게 생겼는데 이렇게 연결이 돼 있어요. 즉 이렇게 구성이 되어져 있는 신경섬유다. 근데 그 중에서 중간 손의 다리는
여기 다리가 3개가 있는데 이 중간 손의 다리는 어디랑 연결이 되어 있냐? 손해랑 연결이 되어져 있다. 그 다음에 제가 여기 폴록 떼어놨죠. 그래서 여기가 홈 파여져 있거든요. 이 부분이 홈 파여져 있는데 이것을 내 바닥 고랑이라고 하는데 여기에는 동맥이 내 바닥 동맥이 주행을 해요. 즉 이렇게 홈이 파여져 있는데 신경섬유가 지나가는데 그 위로 뭐예요? 동맥이 하나가 딱 지나가게 안착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손상을 아주 조금 진짜 바늘만큼 이만큼만 손상을 받아도요. 이 부분이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게 되냐면 이 손상으로 인해서 여기 신경섬유들이 손상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마비 증상이 나타났을 때 그 경과가 어마무시하게 나타날 수 있어요. 제 경험상 중내에서 혈관의 문제로 인해서 마비가 왔을 때는요. 경과가 아주 좋지 않은 걸 볼 수 있었어요. 또한 이 부분에서는 3차 신경이 여기서 시작을 한다.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그 밑에가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숨내라고 하죠. 이 부분 숨내예요. 숨내는 다리 내 아래에서 시작을 하죠. 그리고 큰 구멍까지 이어짐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겉질 척수로와 이어지는 섬유는 정중선에서 교차를 한다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소리냐면 여기가 뇌가 2개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서 오는 것은 이렇게 와서 이렇게 반대쪽으로 가고요. 여기서 오는 것은 이렇게 내려와서 이렇게 반대편을 가는데 이 교차 지점이 여기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이 부분에서 이렇게 갈라지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 부분이 어느 쪽에 있다고 하냐면 앞쪽에 있는 앞 정중 틈새를 가로지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부분에서는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볼록 튀어나와 가지고 하는데 여기를 양쪽에는 여기가 앞 정중 틈새인데 이 양쪽에 있는 볼록 튀어나와 있는 것을 우리가 피라미드라고 얘기를 해서 우리가 피라미드 트랙이라는 용어를 쓰게 돼요. 즉 이 트랙을 이 피라미드를 따라서 내려가는 섬유 다발을 우리가 피라미드 트랙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 다음 이 피라미드 가쪽에는 올리브가 있고 내부에는 올리브 핵이 존재한다. 그 다음에 피라미드와 올리브 사이에는 현미신경이 시작해서 숨뇌를 지나간다라고 되어져 있네요. 자, 이 부분을 학대에서 제가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다시 이 그림을 다시 그릴게요. 여기를 이렇게 따라왔어요. 그래서 여기 중뇌를 이렇게 기점으로 해서 여기 뭐가 있어요? 앞 정중 틈새가 있고 요렇게 여기는 뭐예요? 피라미드가 있고 여기 이렇게 볼록 튀어나와 있는 부분을 우리가 올리브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안에는 올리브 핵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요 사이에서 즉 요 피라미드하고 올리브 요 사이에서 뭐가 나오냐면은 현미신경이 나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부분 이제 이해되셨죠? 제가 이 부분을 다시 설명드린 거예요. 마지막으로 보이는 구조가 뭐냐면 이제 여기는 뭐가 있어요? 손해가 있어요. 손해는 되게 간단하게 얘기를 하고 다음에 더 많이 공부하도록 해요. 이거는 뇌줄기 뒤에 있는 양쪽에 위치가 되어져 있죠. 여기가 뇌줄기면 뒤쪽에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손의 방구가 내려서 양쪽으로 이렇게 볼록볼록 튀어나와 있어요. 이 부분은 똑같이 여러분 주름이 되게 많이 지어져 있어요. 그래서 표면적으로 보면 대뇌보다 손해가 표면적이 더 넓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면 더 작은 공간에서 더 많은 정보를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아주 주름이 많다. 이 말이 사실은 결과적으로 주름이 많다. 그리고 대뇌보다는 손해가 훨씬 더
표면적은 면적을 따지면 훨씬 더 넓을 수 있다라는 것을 여기서 얘기하는 거죠. 어떠세요? 해부학이나 이런 용어들이 생소한 용어들을 듣다 보니까 좀 어려우시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저랑 대면을 해서 보시면 더 재밌게 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조금 어려우실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제가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을 만나게 되면 이 부분을 더 많이 보충을 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릴게요. 그때까지 힘내고 우리 같이 열심히 해봐요. 과제는 마찬가지로 영상으로 제가 남겨놓을게요. 그럼 저희 다음 주에 봬요.